자 보자. 야 베이직센 모르는 거 부르는 거. 부르면 부르는 대로 바꿔. 페이지랑 번호만 불러주면 풀어줄게 바로. 16쪽에 85, 86이 16쪽에 8586. 베이직센. 그거 라이트센 아니야? 베이직센 먼저. 이 23쪽에 24번 한번 보자. 베이직센 23쪽에 24번. 자, 집합 A는 D, R, E, A, M. 자, X는 A의 부분 집합, 그리고 X는 A가 아니다. 자, 그랬을 때 D와 M을 포함, 반드시 원소로 가지라는 얘기는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이 저번에 포함 배제의 원리를 설명을 했었는데 살짝 어려웠는데, 우리가 원소가 n개인 집합이 있었을 때 원소가 n개짜리, 예를 들면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었을 때 요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원소의 개수를 여기 지수에다 쓰면 된다고 했어. 그래서 너네는 선생님하고 저번에 부분 집합을 직접 구해보기도 했었지. 얘는 8이니까 몇 개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8개인데, 그게 우선은 원소 하나도 없는 거 공집합부터 해서 원소 1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2개짜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같은 원소 3개짜리를 우리는 총 8개의 부분집합을 만들 수가 있었어. 그치? 그 다음에 부분집합을 구하긴 할 건데 특정한 원소 몇 개는 포함하고 특정한 원소 몇 개는 집어넣지 마라, 배제시켜라 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선은 총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다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지수에서 빼주게 될 건데, 이 빼는 거는 뭐였냐면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서 빼고 배제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를 또 빼주면 됐었어. 이렇게 구하게 될 건데, 그럼 우리는 포함 배제의 원리,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될 거고, 그렇다면 얘는 우선 원소가 총 5개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니까 부분집합은 2의 원소 5개짜리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2의 5제곱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몇 개를 포함하라는 얘기야 지금? 2개를 포함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포함해야 하는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답이 틀려. 왜냐면 이렇게 하면 몇 개냐면 8개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애도 포함이 되어 있냐면 X가 A와 같은 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까지 들어가 있는 개수가 8개인 거고, 근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은 아닌 애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총 8개 중에 1개를 빼주면 돼요. 하나 이해되니? 가야 되니? 또 애들이 귀엽지?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맞아 얘들아? 너네 중학교 한 2학년 올라가는 거 같은데? 완전 귀여운데? 또? 귀여운데 애들? 끝났네. 27번 27번 넣어볼게요. 아유 애기들이 공부하는데 엄청 성실하게 하네. 자 27번 A는 1, 4,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쓰여져 있네요. X와 X는 n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가 64개다. 자, 그렇다면 X라는 거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하나야? 이 X라는 건 누구의 부분집합이에요? B의 부분집합이지, 그지? B에 포함이 되니까 B라는 애로 만들어내는 부분집합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2에 B라는 거의 원소의 개수를 먼저 세야 되는데 조건을 보니까 n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n까지의 원소가 들어있을 거고 여기는 원소가 n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B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는 B의 원소의 개수를 지수에다가 써야 되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집합 A는 X가 포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라는 애는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다 챙겨갖고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A가 갖고 있는 원소는 1, 4, 5라는 원소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원소 포함해야 되는 거 3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지수를 3을 빼준 걸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포함 배제의 원리. 하나 이해돼야 될 거지? 그럼 이게 64가 나와야 되는데 64라는 거는 2를 6번 곱하면 되니까 n은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질문. 베이직스에 더 없나요? 그럼 콕 닦아서 보니까 나올게요. 자, 라이트센. 이거 선생님이 교사해놓은 게 아니라 혹시 다 밑에 쌤이 얘기해줘. 웬만하면 안 틀리긴 할 텐데 저도 사람이지. 자, 라이트센 페이지랑 번호 불러주세요. 16에 8586 하나 하나야. 또 20쪽에 110번. 이게 저기 튀어나오네. 110번 또 쪽에 114번. 114번 또 19쪽에 104번. 104번 또 번호만 부르면 되겠구나. 111번 또 109번 난리 났네요. 또 어디? 21쪽 너는 더 풀어왔지? 너 선생님이 이따 옆에서 알려줘. 자, 그럼 이거 이외에 마무리고 실전고 이전에는 혹시 더 있으면 더 질문하셔도 돼요. 일단 체크한 것만 풀어드릴게요. 먼저. 자, 우선은 85번 하나가 물어본 문제인데, 자, 집합 A라는 애는 어이구 이거 조건제시법인데 부등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조건 B는 얘도 조건제시법인데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 자, 그랬을 때 B가 A를 포함한대요. 그러니까 B는 A라는 걸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A가 제일 작은 값은 얼마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거는 여기서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 푸는 팁을 드리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조건제시법인데 부등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등식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100%라는 얘기지. 100이면 100 다 수직선을 그려서 푸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수직선을 그려서 풀 거예요. 그럼 수직선에다가
A를 그릴 건데 지금 B가 A를 포함해야 되니까 A를 안쪽에다가 그릴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선 X축 그려주시고 0부터 2까지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A의 원소인 거죠. 그 다음에 B를 그릴 건데 B는 A를 품어야 되니까 얘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크게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A고 얘는 색칠을 해야 되겠네요. 3A 플러스 5로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요 B라는 애가 A를 완전히 포함하는 형태의 부등식을 수직선에 표현을 해본 거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 왼쪽에 있는 A랑 오른쪽에 있는 3A 플러스 5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A라는 애는 0보다는 우선 작아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같아도 돼요. 우리는 포함 관계에 있어서 원소의 구성이 완전히 같아도 서로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요 A라는 애는 우선 수직선 상에서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고, 너네가 이 동그라미의 위치를 여기와 똑같이 0과 같은 위치로 이동을 시켜도 서로 포함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색칠이 된 3A 플러스 5라는 자리의 범위를 또 정해줄 건데, 3A 플러스 5라는 애는 우선은 2라는 것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울타리가 포함을 해야 되는 구조로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색칠된 부분이 요로 가서 2의 자리에 가서 색칠이 되어도 B라는 애는 그럼 2를 갖는 거죠, 색칠이 됐으니까. 근데 A라는 애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니까 2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B라는 애는 2를 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B만 2를 갖게 되니까 B는 A를 포함할 거 아니에요. 이해되냐요? 그러니까 얘는 2와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에서 수직선에서 요 애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정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보다는 처음에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크다라고 놓고, 이 색칠된 동그라미 3A 더하기 5라는 애의 동그라미의 위치가 여기까지 가도 되는지. 근데 가도 돼요. 그래도 B가 A를 포함하게 되죠. 가도 된다는 의미는 등호를 붙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립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요. 여기에서 이거는 A는 마일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애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종합을 하게 되면 마일부터 0까지다 이렇게 돼요. 이해돼? 되지? 다음 거 푼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자, 86번 보시면 집합 A는 마이랑 A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고, 집합 B는 2랑 A랑 A 더하기 1, A 더하기 2. 그럼 얘네 포함 관계를 보니까 B가 A를 포함해야 돼요. 포함한다는 얘기는 B라는 애의 원소가 A라는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싹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 미지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숫자인 원소를 이쪽에 있는 애랑 같게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자, 근데 우리가 B가 A의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요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애는 얘는 어디 보자. 야, 이거 좀 빡세긴 하다. 야,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애라고 한번 놓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얘가 마이너스 2와 같다라고 놓으면, 왜냐하면 여기 있는 원소는 이 마이너스 2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일 경우에는 집합 A의 원소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2가 있겠고, 그치? A에다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2죠.
자, 집합 B는 A가 마이일 경우에 2 마이 마 1 그리고 0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B가 A가 갖고 있는 마이랑 2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때 답이 안 나왔잖아? 그럼 너네 또 따져봐야 돼. 뭘 또 따져야 돼? 여기 마이너스 2라고 하는 A의 원소를 얘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왔다면 A 더하기 1이 마이너스 2가 되게끔 또 A를 설정을 해놓고 또 집합을 다 적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방정식을 풀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면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애를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이제 집합 B가. 하나 이해되니? 그러면 집합 A는 이때 뭐가 되냐면 마 2랑 여기 마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7이 돼요, 원소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럼 집합 B는 뭐가 되냐면 마 3을 집어넣을 거니까 2랑 마 3이랑 마 2랑 마 1이 돼요. 내가 집합을 쭉 적어보니까 7이라는 원소를 얘가 안 갖고 있어서 얘는 마 3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합을 다 적어봐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답은 마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 보는지 104번. 104번은 무슨 문제냐? 자, 조건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야 되니까 30의 약수를 다 적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나가 적은 건데, 그럼 30의 약수는 뭐가 있지? 1하고 30하고, 그지? 2하고 15하고, 그 다음에 3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5랑 6까지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집합 A의 원소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얘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를 갖고 와서 집합을 만들겠다는 얘기고, 맞나요? 원소가 뭘로만 구성된 거? 짝수로만 이루어진 집합. 그러면 선생님이 원소를 갖고 올 때 누구만 갖고 와야 돼요? 짝수만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럼 짝수의 동그라미를 쳐보면 요렇게 요 4개만 갖고 와서 집합을 만드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럼 얘를 다시 한 번만 써볼게요. 이건 경우의 수 문제인데 선생님은 각 2, 6, 10, 30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선택을 할지 말지를 선택한다를 동그라미, 선택 안 한다를 가위 표시를 칠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포함배제의 원리로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 원소가 총 몇 개죠? 8개. 그래서 얘는 총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2의 8제곱이고요. 그러면 짝수는 포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짝수는 반드시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게 살짝 어려운데 내가 누구는 제외해야 되는 게 확실해요. 누구를 제외해야 되지? 홀수인 거는 무조건 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포함배제의 원리로 설명하면 살짝 어려워요. 그럼 이걸로 설명하지 말고 그냥 원래 설명하던 대로 설명을 해볼게. 알겠지? 자, 선생님이 얘를 고를지 말지를 선택지가 2개가 있어요. 고를지 말지, 고를지 말지, 고를지 말지. 그럼 얘네랑 숫자랑 선생님은 선택지가 2가지씩 있는 거예요. 2가지. 그러면 우리는 고배 법칙이죠. 우리는 여기서 얘도 선택해야 하나의 일련된 일이 다 끝나는 거잖아, 맞지? 얘네를 각각 선택할지 말지를 골라줘야 일이 끝나는 거니까 얘네를 다 곱하면 16가지가 되겠죠. 근데 이 16가지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선생님이 다 선택을 안 한다라는 보기를 선택하게 되면 짝수인 원소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집합을 만들 때 요거를 선택을 다 해버리면은 요 집합 안에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한 경우의 수는 한 가지를 빼야 돼요. 하나 이해되니? 잘 안 되지 이거? 좀 헷갈리지?
여기가 원래 살짝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그냥 이게 내용이 다야. 그러니까 문제가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짝수인 것만 갖다 집어넣어서 만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는 이 집합 안에다가 짝수인 애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일단 짝수인 애만 다 가지고 와서 얘네 중에서 선택을 할지 말지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여기서 가위 표시를 고르고 동그라미 가위를 고르면 선생님은 이 집합 안에 동그라미 표시된 애만 원소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2랑 10이 원소로 들어가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 다음에 다 동그라미가 되면 요 안에는 다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2, 6, 10, 30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 다음에 우리가 요렇게 선택하면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면 이 집합 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 원소로? 얘만 선택한다라고 했으니까 30만 원소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지수를 다 세준 게 각각 숫자마다 각각 원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되니까 두 가지에서 총 16가지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결국 서로 다른 16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서 다 선택을 안 한다라고 된 X 표시를 다 고른 거는 원소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걔는 한 가지 빼야 된다는 얘기지. 살짝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또 바로 다음 문제 105번 가희가 물어봤네. 자, 집합 A는 가희야 이거 조건제시법이다 맞지? 그럼 조건제시법이니까 원소나열법으로 좀 바꾸고 푸는 게 좋겠네. 그럼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K에다가 1부터 7까지를 넣고 계산해준 애를 원소로 하라는 얘기지?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3이고 3 집어넣으면 5고 그렇게 해서 7 집어넣으면 얼마야? 13. 다 쓸게요 그냥. 요렇게 생긴 애야. 그럼 문제가 뭐냐면 얘로 만든 부분집합이니까 얘 부분집합이니까 우리가 2의 몇 제곱? 일단 쓰는 게 2의 몇 제곱? 7제곱 천재. 원소가 총 7개니까. 그럼 그 중에서 내가 만들어낸 부분집합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제일 큰 원소가 9가 돼야 된대요. 가장 큰 원소가. 이해되니?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9가 되려면 너네가 9는 뽑아야 되겠지. 9가 들어있어야 9가 가장 큰 애가 일단 9가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포함해야 되는 게 얘야.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럼 얘를 포함해야 되는 원소가 한 개니까 빼면 돼. 얘를. 이해돼? 그럼 가장 큰 게 9이려면 걔보다 큰 얘네는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빼고 만들어야 돼. 끝. 이해되니?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110번 보겠습니다. 자, 110번은 바로 조건제시법으로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버릴게요. 자, 우선은 20 이하의 3의 양의 배수라고 되어 있어. 3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 요렇게 생긴 집합이고 얘의 부분집합 중에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자, 우리가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줄 테니까 우리 이 경우의 수 배웠었는데 가물가물하죠, 우리 친구들. 적어도라는 말은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한 개, 이것도 숫자로 그냥 숫자로 쓸게. 한 개 이상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짝수가 적어도 한 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짝수가 한 개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제? 맞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 동그라미를 그리면 여기에는 선생님이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여기다가 부분집합 몇 개 만들어 되겠어? 이게 몇 제곱? 6제곱. 총 2의 6제곱개를 다 세놨어요. 어떤 부분집합들이 있는지. 그러면 이 총 2의 6제곱개의 부분집합을 분류를 해볼 거예요. 분류.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거냐면 이렇게 분류를 할 거예요. 짝수가 하나도 없는 거. 우리는 짝수의 개수로 분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총 2의 6제곱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데 야 짝수 하나도 없는 애 일로 다 모여. 그 다음에 짝수가 1개인 애 일로 다 모여. 여기 짝수가 몇 개 있어 최대한? 3개 있지. 짝수 2개 있는 애 이쪽으로 다 모여. 짝수 3개 있는 애 이쪽으로 다 모여. 이러면 이 2의 6제곱개의 집합에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가 0개부터 3개까지로 다 분류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중에서 선생님은 얘가 짝수가 1개 이상 들어간 쪽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너네한테 짝수 1개 들어간 거, 2개 들어간 거, 3개 들어간 거를 다 구하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풀면 돼? 빵개가 짝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부분집합을 전체 2의 6제곱개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문제를 풀게 될 때 적어도 뭐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얘의 반대 부분을 우리가 세서 전체에서 빼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이해되니? 좀 어렵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것처럼 2의 6제곱에서 우리는 짝수가 1개 이상의 반대는 1개 미만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 개수를 셀 때 정수로 셀 거니까 1개 미만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즉 짝수가 하나도 없는 부분집합을 다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짝수가 없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아까처럼 홀수로만 너네가 집합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치? 그럼 홀수로만 만들 수 있는 집합은 몇 개겠어? 2의 몇 제곱? 3제곱. 왜냐면 얘네가 가지수가 2가지씩 나올 테니까. 그치? 그래서 얘가 2의 3제곱. 이걸 빼시면 돼요. 수연 이해되니? 상렬이 돼? 이해? 소윤이는? 가희는? 알겠어? 이거 뭔 소리지? 자, 또 바로 밑에 거 임찬이가 물어본 거 볼게요. 자, 일단은 얘가 집합 A가 조건제시법인데 원소날법으로 바꾸면 일단 써야겠네. x바 x는 x제곱이 10보다 작은 음이 아닌 정수. 자,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면 요거를 우선 만족을 하면서 음이 아닌 정수래요. 음이 아닌 정수라는 얘기는 0, 1, 2, 3 이런 식으로 세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0이 이걸 만족해요, 못해요? 여기다 넣으면 만족되죠. 그래서 x 0을 원소로 갖고 어디까지 만족돼? 뭐 집어넣을 때까지? 3 집어넣을 때까지. 그래서 조건제시법을 원소날법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홀수를 진 부분 집합 중에서 이 문제가 어렵지.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진 부분 집합 중에서 홀수를 1개 이상 포함. 자, 이것도 홀수 1개 이상이라는 말은 적어도 홀수 1개를 포함하는 집합의 개수를 구해라. 적어도랑 똑같은 거야. 이해되지? 몇 개 이상이라는 말은 얘도 적어도 1개 이상.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 이거의 반대 부분. 1개 이상의 반대니까 1개 미만. 그럼 1개 미만은 우리가 개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여기서 1개부터 셀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개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홀수가
빵개인 애를 우리는 전체에서 빼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조건이 뭐냐면 진 부분 집합 중. 자, 진 부분 집합은 우리가 부분 집합은 2의 4제곱이고요. 진 부분 집합은 자기 자신을 빼는 거니까 이렇게 개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 중에서 원소가 홀수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너네가 집합을 만들게 될 때 홀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짝수로만 집합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0도 짝수야.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몇 개? 2의 몇 제곱? 최고.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되냐? 여기 답만 안 나와봐. 이거 답 구한 거 얼마냐? 11이야? 답 맞아요? 여기가 원래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지금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114번. 나 114번도 이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데 잘 나오기도 하면서 어려워하지. 자, 우선은 집합 X가 요거 잘 보셔야 돼. 이거 설명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렇게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형태로 너네한테 요 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울 텐데 조건이라고 해요. 요 조건이 딸리면 너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원소가 짝꿍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짝꿍으로 움직인다. 뭔 소리냐면 선생님이 여기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1이 원소로 있으면 여기다 x에다 똑같이 1을 집어넣고 계산해 주는 건 얼마야? 4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x라는 애는 1이 원소로 있으면 4도 짝꿍으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돼야 안 돼요? 1하고 4는 짝꿍으로 같이 다녀야 된다는 얘기야. 또 여기다가 2 집어넣어 볼게요. 2가 원소로 있으면 여기다 2 넣고 계산하면 얼마야? 2. 그러니까 2라는 애는 어차피 똑같은 숫자니까 2는 2라는 원소 하나만 있으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야. 2가 x의 원소면 2분의 4인 2도 x의 원소다. 그러니까 2라는 애는 하나라 요 2라는 숫자 하나만 있으면 이 조건식이 만족이 되는 거고 1하고 4는 이 숫자가 두 개가 있어야 조건식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1이 원소로 있으면 1분의 4인 4도 원소로 같이 세트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해되니? 그럼 또 4를 집어넣어 볼게요. 4가 원소이면 4분의 4인 1도 같이 있어야 된다. 결국 1과 4가 세트로 다녀야 된다는 여기의 조건이랑 똑같은 거겠지, 그치? 이해되니?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 nx는 1이다. 그럼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요렇게 1하고 4는 같이 다니면 되고 2는 혼자 다녀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니? 그럼 너네가 집합 x를 만들 건데 원소가 한 개짜리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가 원소 2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2만 갖다 넣게 되면 x의 원소로 지금 2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2가 있으면 여기서 2분의 4인 2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 조건식이 한 번에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원소가 두 개짜리인 x를 만들어 보라고 했으니까 짝꿍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1, 4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nx가 3이면 원소 3개짜리를 만들라는 얘기니까 1, 2, 4를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 헷갈리나?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자, 틀린 거 더 고쳐봐. 더 있으면 더 질문해봐. 너 더 있지? 그거 115번.
15번 한번 볼게요. 이게 뭐야? 혹시 선생님이 푸는 것 중에 틀린 거 있냐? 다? 없는 것 같아? 없어요? 있으면 꼭 얘기해줘. 선생님이 답이 안 달려 있어가지고. 원래는 풀고 다 이게 선생님용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선생님 줘버려가지고. 자, 요런 게 이제 지금은 익숙치가 않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익숙해질 거니까. 내가 지금 모른다고 영원히 모르지잖아. 다 해요 이거 누구나 다 나중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런 거. 나 이거 처음 봐서 죽겠네. 다 익숙해져. 너네 정도의 성실함이면 그 불성실한 애들도 이런 거 다 익숙해지니까 걱정 안 돼. 자, 기억. 자, 기억이 맞냐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큰 조건식은 저기 위에 있는 애를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 애예요. 요 박스를 지금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2가 먼저 원소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했어. 자, 2가 S가 원소로 갖고 있으면 누가 짝꿍이라는 얘기야? 몇이 돼 이거 이 집어넣어. 2랑 5랑 세트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그러면 S라는 거에는 이 기억에 의하면 S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2부터 우선 들어가라는 얘기야. 2를 집어넣으면 여기 계산된 2 더하기 3인 5도 짝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5도 있겠네? 그럼 다시 5라는 애도 S의 원소니까 5가 여기로 들어가면 또 5의 짝꿍은 누가 있어야 돼? 8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새로운 원소가 생기면 그 새로운 원소를 집어넣어서 짝꿍인 원소가 계속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럼 8의 짝꿍은 누구예요? 8 집어넣으면 11.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무한집합인 거야. 기억을 만족을 시키려면. 이해돼요? 아, 선생님 근데 얘는 왜 유한집합이었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얘도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분수식이 자연수가 되는 x가 한정적이라서 얘는 유한집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제한적인 거예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너네는 x에다가 1하고 2랑 4밖에 못 넣잖아. 그치? 1을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계산된 값이 4니까 1하고 4가 세트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얘는 지금 보시면 새로운 원소가 계속해서 이 조건에 들어가면 얘의 짝꿍이 계속 무한히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이건 문제 어려운데 이름이 벌써 나와. 어쩌는데? 이 정도면은 뭐 하여튼 어려워. 문제. x가 원소면 x 더하기 6도 원소냐? 잘 봐. x가 원소면 x의 짝꿍 누구도 1로 들어오겠어? 누구? 천재. x가 원소로 들어가면 k 자리에 x를 집어넣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짝꿍으로 x 더하기 3도 요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새롭게 생긴 애가 x 더하기 3이라는 애가 생겼으니까 또다시 k에다가 선생님이 x 더하기 3을 집어넣게 되면 그거의 짝꿍인 x 더하기 3이 이 k 자리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면 x 더하기 6도 짝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끊임없이 나가는 집합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가 채워지면 이 조건에 의해서 원소들이 계속 달라붙는다는 거지. 디귿 x가 s의 원소이면 3x도 원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s는 우선 x라는 애가 들어가 있겠죠. x가 들어가면 누가 또 들러붙어요 여기? x 플러스 3, 그지? 그럼 x 플러스 6도 들어가겠네? 그지?
x 플러스 9도 들어가겠네. x가 근데 뭐예요? 자연수냐? 자연수지 자연수. 맞아. 이거 말이 되나? 잠깐만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건 틀린 것 같아. 이거 아닌 예를 하나 들어볼게. x가 2라고 한번 놔볼게요. 우리가 기억에서 구했죠? 2가 원소로 있으면 그 다음에 들러붙는 애들이 요런 애들이 들러붙지, 그지? 얘는 무슨 말이냐면 2가 원소로 있으면 6도 원소로 있냐고 물어본 건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충족을 못하는 예시를 하나라도 들면 이 말은 틀린 거야. 아, 그건 뒤에서 명제에서 배울 거예요. 이게 미리 나와서 좀 어려운 거야. 하여튼 얘는 틀린 거라이. 하나 이게 되냐 이거 살짝? 자, 또 자, 더 있냐? 성균이? 하나 모르는 거 더 있어? 한번 고쳐봐요. 너는? 더 고치고 있어.